안녕하세요. 전현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과정 제1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 17강의 주제는 협상 전술에 대해서 몇 가지 아주 재미있는 사례 중심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네. 자, 지금부터 몇 가지를 쭉 병렬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그 전술의 각 이름 같은 건 잘 좀 기억해 두시면, 이름은 굉장히 쉽게 제목이 지금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제목만 들으면 그 내용이 대충 뭔가는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만이라도 잘 좀 소화하시고 외우시고 그러면 나중에 대화하실 때 회사에서의 공식적인 자리 같은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준비해 봤습니다. 자, 맨 첫 번째 전술, 협상의 전술, 스트링 전술이라는 스트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트링. 끈인데요. 우리말로 끈이죠. 끈인 보통 두 개를 이게 연결해 주는 거죠. 어느 고리라든가 어떤 컨텐츠나 내용물을 이렇게 서로 두 개를 끈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기능인데, 쉽게 얘기해서 양보라는 관점에서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양보를 요구해. 뭐 협상에서 보통 요구를 할 때 양보를 요구하는 게 많겠죠. 아무래도 당신이 요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당신이 좀 양보를 해야 되겠어. 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나에게 양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협상학에서는 나도 맞받아치면서 양보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답니다. 예외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어쨌든 양보를 일방적으로 거기에 내가 수긍하고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다시 불리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선 어라? 내가 양보를 요구했는데 선뜻 들어주네? 그러면 상대방은 미안한 부채의식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저 사람은 양보 좀 해주면 이 사안이 우리가 좀 유리한 갑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양보 또 하나 요구하면 또 양보 들어주겠다. 이렇게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보를 요구하면 나도 양보를 해서 쳐라는 거야. 같이 양보를 해주라는 거죠. 양보를 요구하라는 거죠. 같이. 그게 무슨 전술이? 스트링 전술이다. 양쪽 끈을 이렇게 고리를 이어주는 줄이 있듯이 꼭 한쪽에 고리가 있으면 다른 쪽의 고리도 이렇게 연결해서 요구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가격에서 이제 양보를 내가 해주면 내가 비싸게 살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당하지 말고 가격 갖고는 더 이상 내가 칠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딴 쪽의 이슈를 갖고 상대방에게 양보를 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가격에서 조금 양보해서 손해봤지만 나는 상대방에게 그러면 이런 거는 좀 편의를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좀 굉장히 아쉬운데요. 이런 거 같이 해주시면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배송이나 AS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협상 뭔가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 사전에 협상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양보할 사안도 미리 준비를 해갖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이 분명히 어떤 양보를 요구해 올 때 나는 다른 쪽에서 내가 좀 상대방에게 요구할 양보가 무엇일까? 어떤 걸 요구할까? 상대방 입장에서 나한테 가치 있는 것들, 내가 얻어낼 것들을 미리 준비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상황에 봉착했을 때 내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 일방적으로 양보만 해주고 끝이지 말고 상대방에게 요구할 양보 사항 같은 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하면서 나도 뭔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뭔가 요구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요구를 일방적으로 내가 들어주고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가 승산이 굉장히 높은 게 협상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끼라는 거 여러분 대충 미끼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미끼 전술. 협상 이외에도 여러분이 대화할 때 이런 거 일반적으로 좀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상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미끼 조건을 한꺼번에 제시한 다음에 상대가 난색을 표명하면 그 미끼 조건을 내가 마치 선심 쓰듯이 하나씩 걷어가면서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요구 조건 어느 하나를 내가 쟁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갑이라는 걸 굉장히 내가 따내고 싶어요.
관철을 시키고 싶다는 게죠. 가격이든 뭐든. 그러면 그 가격 이런 거 양보해 주세요라고 값만 제시하는 게 아니고 요구사항 중에 을, 병정을 자그마한 이슈들을 추가로 더 내가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내가 양보를 할 생각을 갖고 어차피 양보해 줄 거야. 그렇지만 그냥 값만 요구하는 거 말고 값에다가 약간씩의 그 요구거리, 상대방의 큰 부담이 안 되는 요구거리를 한 3가지 정도 더 붙여갖고 이렇게 요구를 해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해가면서 어차피 내가 이건 취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시면 제가 을을 양보합니다. 이거 철회할게요. 걷어갈게요. 없던 걸로 해주세요. 또 얘기하다가 그럼 병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도 제가 나중에 그냥 요구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절대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 어때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갑이라는 거에다 이런 것까지 요구해 오네? 근데 이거 하나, 둘씩 3가지를 전부 다 철회해 간다. 그럼 어떻게 돼? 상대방은 뭔가 나에 대해서 배려를 해준다는 의식을 갖게 되겠죠. 사람인 이상. 근데 처음부터 갑만 제시했을 때는 상대방도 갑에 첨예하게 맞붙어 갖고 양보할 기미를 안 보이는데 상대방이 양보를 해주는 거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양보를 해주는 거니까 고마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부채의식 비슷한 걸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전술을 무슨 전술이라고 한다? 믿기 전술이라고 한다. 믿기. 이런 거는 실생활에도 한번 활용해 볼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나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때 다른 것들 같이 끼워갖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철회하면 상대방은 미안함을, 고마움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수용이 용이하게끔 만드는 그런 전술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믿기 전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벼랑 끝 전술. 네,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것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느낌이 오네요. 제목을 보는 순간. 상대방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는 겁니다. 몰아붙이고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서 상대방이 어찌할 도리가 없게끔 선수를 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라고. 당신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암시를 주는 나의 배수의 진을 상대방에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나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 이 협상에 임하는 거야. 내가 양보할 여지는 없어. 정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워딩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내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입니다. 더 이상은 불가능해요. 제 제안을 받아들이시든지 아니면 협상을 그냥 불발로 없던 걸로 하시든지 상대방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넘겨주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조심할 것은 내 입장에서 더 이상 정말 어찌 할 수가 없다는 걸 뭔가 같이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무대뽀를 이렇게 저 친구 너무 무작정 나한테 달려드는데 이런 생각 갖지 않게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게끔 정말 상대방은 이거는 뭐 더 이상 나한테 줄 카드가 없는 모양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끔 만드는 뭔가를 붙여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 사자성어에 보면 파부침주라고 있습니다. 파부침주. 깰파, 솥, 부. 그러니까 솥을 적진에 들어가서 우리 병사들한테 이제 전쟁을 하기 직전에 우리가 식량을 이제 우리가 보통 먹는 식사할 때 먹는 솥단지를 깨버리고 침몰시키고 주자는 배주자입니다. 배를 침몰시킨다. 이제 바다에 건너 섬에 딱 도착했는데 배를 아예 돌아갈 여지도 없다는 걸 병사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먹을 식량도 이제 솥을 깼기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배도 돌아갈 배도 없다. 이 전쟁은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끝장이다라고 병사들한테도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치는 거지만 그 배수의 진의 모습을 상대편에도 전달을 넌지시 하게끔 만드는 거죠. 바로 그런 전술입니다. 상대방이 딱 보니까 저 친구들 전쟁하러 이 섬에 우리 이 무태에 왔는데 자기네들 먹는 그 솥단지도 깨버리고 배도 아예 침몰시키네. 타고 온 배도. 야, 이거 죽기 살기로 달려들 모양이다. 상대방 입장에서 어때요?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느끼면 상대방이 이제 위협을 느끼고 이 협상에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관철시키기엔 힘들다는 걸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만약에 뒤집어서 말이죠. 제가 벼랑 끝 전술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벼랑 끝 전술을 보여주는 상대방을 맞았을 때 이번에는 거꾸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입니다. 요거는 내가 벼랑 끝 전술을 이제 보이는 거고요. 요 반대로 상대방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한 나의 대응은 어떨 것인가. 상대방 입장이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네. 즉답을 피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게 첫 번째 답입니다. 제가 협상을 지난 몇 차례도 얘기했지만 협상이 과열되거나 굉장히 나에게 압박감을 갖고 달려올 때는 거기에 페이스에 말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농구나 배구 경기에 작전 타임을 거는 것처럼 그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게 끊으라는 거예요. 흐름을 끊고 그 와중에 내가 어떻게 새롭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할 시간을 갖는 그런 것까지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브레이크 타임을 걸어라. 그리고 해당 이슈 외에 다른 사안을 갖고 우선 논의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옆으로 비껴가는 전략도 괜찮아요. 우회 전략인가요? 네. 상대방이 어떤 이슈를 갖고 더 이상 양보가 없다고 나한테 막 그 배수지를 치고 달려들 때 그러면 그 A라는 이슈 말고 또 다른 논의할 사항 B, C 같은 걸 전환용으로 이걸 갖고 한번 우리 좀 더 얘기해 봅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A라는 지금 당신이 제시하는 그 벼랑 끝 전술의 이슈 A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시기로 하고요. B를 먼저 좀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화제를 돌리는 거. 또 하나의 방책은 또 있습니다. 베트나라고 지난 차시에서 배운 것 같아요. 베트나가 뭔가요?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베트나. 네. 이 협상이 결렬돼도 나는 문제 없다라는 차선책의 카드. 이 협상에 목매지 않고 나는 다른 대안, 너 말고 다른 대안이 있어.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이 협상이 뭉그러지더라도 하는 그 차선책을 우리는 베트나라고 했어요. 베트나. 자, 베트나를 갖고 협상에 임하는 A와 베트나 없이 이 협상에 목매다는 B는 누가 더 협상의 우위에 있나요? 그러면 당연히 A죠. 그렇죠? 예. 여유를 갖고 하는 상대를 볼 때 그 사람은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죠. 자, 베트나를 준비해서 맞불을 대응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만약 상대방이 A라는 사안에 대해서 벼랑 끝 전술 나에게 자기가 물러날 수 없음을 나에게 보여주면서 막 달려올 때 그때 나는 저는 A가 타결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 협상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나는 왜냐하면 당신 말고 다른 대안이 있어요. 이렇게 제시해주면 상대방은 어때요? 어라? 나는 A에 몰입해서 뭔가 이렇게 모든 걸 걸고 상대방에 던졌는데 상대방은 나 아니라도 다른 상대가 있다는 거네. 이러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런 걸로 해서 우회하거나 흐름을 끊거나 하는 방법으로 벼랑 끝 전술의 대응 전략을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자, 프레이밍 전술도 있어요. 프레이밍 전술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프레임이 있다. 프레임. 세상을 보는 틀을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주로 어떤 틀, 세상을 이해하고 지각하고 인식하는 어떤 판단의 기준, 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색안경을 끼고 이제 세상을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 사람은 주로 빨간색, 저 사람은 어두운 색깔, 색안경이 검은색이야. 그러면 저 사람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은 다 어두워 보인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은 검은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세상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럴 때는 내게 유리한 틀로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시해 놓고 그 중에서 선택하게 만든다. 쉽게 얘기해서 상대의 인식을 내가 원하는 어떤 틀 안에 가둬놓고 다른 대안은 그 틀 바깥에 있는 어떤 이슈나 대안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제시한 틀 안에서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앙코링
effect라고. 우리말로 앙코링은 다십니다. 단내림 효과라고 우리말로 번역되는 그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연봉 협상을 할 때 내가 받을 연봉을 내가 들어가 입사할 회사에 내가 먼저 제시할 건가? 희망 연봉. 아니면 상대방 인사팀에서 먼저 나에게 연봉을 제시하게 만들 건가? 두 가지 사안 중에 하나 선택할 때 우리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먼저 제시하는 게 통상 유리하다. 왜? 만약에 상대방이 나의 연봉을 제시해 올 때는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제시한 연봉이 상한선이 돼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런 거와 비슷한 틀입니다. 내 틀 안에 가둬놓고 상대방이 내 틀 안에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협상 전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 예를 들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아마 생활하시다 경험한 적 가끔 있으실 거예요. 어떤 음식 고깃집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선뜻 메뉴판을 들고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아이고 오늘 좋은 고기 들어온 거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오셨네 또. 오늘 안창살이 최상이고 등심도 괜찮아. 이게 끝내줍니다. 나머지 메뉴 얘기하지 않고 주인이 딱 두 가지를 자기 틀 안에 있는 옵션을 딱 제시해주고 올 때 어때요, 여러분은? 여기다 대고, 그러면 저는 이거 두 개 다 싫고요. 일반 그냥 삼겹살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게끔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주인이, 상대방이. 안짝살과 등심이라는 옵션 바깥에서는 내가 뭔가 제시하기가 어렵게끔 상대방은, 주인은 나에게 자기 프레임 안에 있는 틀을 먼저 던져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페이스 안에 내가 들어갈 확률이 많다. 이해되시죠? 네, 이런 걸 프레임 전술입니다. 상대방, 내 프레임, 내가 이걸 구사한다면 내 프레임 안에 상대방을 끌어들여서 내 프레임 안에 있는 대안 이외의 대안은 제시를 못하게끔 그 안에서만 생각하면서 나오고 대화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 선빵을 이렇게 날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재밌네요. 네. 굿캅, 배드캅.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이름을 외세요. 외우는데 경찰이라는 게 영어로 캅이다. 이렇게 컵이라고 쓰고 굿캅, 배드캅. 그냥 배드캅만 이렇게 외우셔도 좋아요. 이건 여러분이 형사가 나오는 영화, 범인과 형사가 취조실에서 나오는 영화에 몇 번 단골로 이렇게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팀을 짜서 여러 팀원으로 구성돼서 협상장에 들어가 서로 팀과 팀끼리 이제 복수의 구성원으로 협상을 할 때 특히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기 팀 안에 좋은 상대방 입장에서 좋은 얘기를 해줄 사람도 하나 끼워 넣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해가면서 상대방을 설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취조할 때 형사가 맨 처음에 어떤 형사가 옵니까? 피의자 입장에서는 배드캅이 먼저 다가오죠. 취조실에 들어오죠.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나에게 몰아붙이는, 막 거칠게 나를 몰아붙이는 거야. 뭐 몸으로도 그렇게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말로 거칠게 그냥 나에게 몰아붙이면서 움츠러들게 만든 다음에 보통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에 보면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그 사람이 나가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좋은 형사,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좋은 부드러운 형사가 들어와서 뭘 해요? 이 형사한테 A 형사 왜 그래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보통 상급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를 나무랍니다. 때로는 거칠게 밀어내요. 나가! 이렇게 붙이고 피의자한테 다가와서 사근사근 조근조근 얘기하죠. 이렇게 많이 힘들지? 우리 일단 나가서 담배나 한 대 피면서 얘기하자. 이렇게 다독이면서 피의자를 구스르는 그런 영화 좀 보셨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범죄자 입장에서. 그냥 이 사람이 처지일관 밀어붙일 때보다 이 사람이 다가오는 게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주는데 자기도 모르게 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혐의 사실을. 만약에 정말 범죄자라면. 자, 이렇게 협상장에서도
좋은 역할, 나쁜 역할을 같이 해서 상대방과 이렇게 협상을 같이 나누는 게 훨씬 유리하다. 상대방의 마음, 저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 저 중에 나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구나. 굿캅도 있네. 나도 좀 마음을 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자, 이런 게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혼자 1대1로 대화할 때도 내 마음 속에 굿캅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치 다중인격, 여러 사람이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것처럼 상대방과 대화할 때 어느 한순간에는 상대방 입장에서 좋은 사람의 얘기도 이렇게 얘기를 내가 그 상황에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서 배드캅 역할을 하는 또 나 속에 또 다른 사람을 내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구슬러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구슬러가면서 해주는 게 탄력적으로 상대방을 움직일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예, 굿캅, 배드캅 전술. 자, 그 다음에 회피할 수밖에 없는 때는 회피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요령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저는 이거는 지금 제시하는 요구 조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협상이 불발로 되고 없던 것처럼 끝나면 그때까지의 시간 비용 들인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때는 조용히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저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완곡하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죠? 상대방이 특히 무리한 요구나 압박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중간에 타임을 끊거나 아니면 나에게는 결정권이 없다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넌지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사용하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 대표님과 상의해보고 나서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조파라는 영역 보실까요? 합의 가능 영역이라고 우리말로 표시할 수 있죠. 가능한 어떤 합의의 구간대. 만약에 상대방은 저는 10,000원 이상은 더 드릴 수 없습니다. 아마 사는 쪽에 매수자 입장인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는 11,000원 이하로는 더 못 드립니다. 그 내려가면 그거 받을 수 없습니다. 어때요? 서로 합의 가능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공란이 이렇게 간극이 크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건 무슨 얘기냐면 협상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미리 알고 이걸 판단하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일단 저 상대방이 협상 들어가기 전에 우리한테 요구사항 액수가 있으면 그 액수와 우리 차이가 있는지 어느 정도 간극이 있는지 그걸 우리 내부적으로 서로 입을 맞추고 확인을 하고 들어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 을회사에서 만약에 좀 양보를 한다고 치고 11,000원에서 좀 느그러졌어요. 자세가. 그래서 9,000원으로 만약에 초반에는 영 내키지 않다가 9,000원으로 더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9,000원까지도 우리는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하는 안 됩니다. 근데 9,000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가회사는 10,000원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다 하고 하니까 여기서 조파라고 합의 가능한 영역이 이제 좀 생기죠. 아까보다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양보를 확 내려왔기 때문에 11,000원에서 2,000원까지. 그러면 조파의 영역은 어디서 어느 구간대로 설정되죠? 자, 노란색으로 보여드릴까요? 네, 여러분 생각하시는 바로 이 구간대입니다. 이 구간대. 그렇죠? 요걸 갖고 이제 서로 또 합의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겠죠. 보통 처음 제안할 때는 과감하게 질러라라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협상에. 처음에 내가 어느 정도 가격대를 부를까? 11,000원을 부를까? 아니면 9,000원을 부를까? 이렇게 할 때는 가능하다면 큰 금액을. 왜냐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80만 원을 불렀을 때 상대방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지만 일단 80만 원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올려서 불려라.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상대방도 거절되더라도 어쨌든 내려간다고 해도 부채의식을 상대방에게 갖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협상할 때 그 종교를 내가 먼저 서둘러서 하는 그런 인상이나 말투 이런 거는 금물입니다. 뭔가 그렇게 자꾸 내가 조급함을 보이면 상대방 느낌은 어떠냐면은 어때요? 저 친구가 지금 뭔가 빨리 종결지는 거니까 내가 좀 더 요구할 뭔가 해도 되는 분위기 같다. 요구하면 들어줄 것 같아. 왠지 막바지니까 조급한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주어진 권한 밖의 협상은 금물이다. 물론 요거는 사전에 내가 주어진 권한이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 범위는 미리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잘못 이거 그냥 내가 권한 받겠거들 도장을 사인을 했다가는 이건 나 개인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회사를 대표해서 협상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오늘 배운 전술은 병렬적으로 여러 가지 배웠죠? 네, 여러분이 한 거는 상대방이 협상 양보를 일방적으로 요구해 오면 나도 양보를 맞대응을 하라. 스트링. 미끼 전술.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제시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하나씩 걷어들이면 상대방에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부채의식을 갖게끔 만든다는 거. 벼랑 끝 전술. 나는 더 이상 이 협상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면서 상대방에게 몰아붙이는 일종의 그런 벼랑 끝 전술. 프레이밍. 네. 내가 먼저 틀을 상대방에게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틀 안에 A, B, C가 있는데 어느 거 할래? 그럼 상대방은 틀 바깥에 있는 거 처음부터 생각 못하게 선제 공격을 날리는. 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내 틀 안에 가둬놓고 협상을 진척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우리 팀 안에 만들어서 상대방을 때로는 상대방에게 좀 양보하는, 상대방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기회도 상황도 만들어가면서 다독이어 가면서 하라. bad cop, good cop 뭐 이런 전술. 결정권이 없다는 것도 활용하는 그런 회피 전술도 하고 협상 들어가기 전에는 사전에 만약에 서로 요구하는 금액 같은 게 있다면 확인을 하라. 어떤 확인? 서로 합의 가능한 1차 확인 가능한 영역대가 얼마인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하는 합의 가능 영역을 미리 체크해보고 들어가라. 첫 제안은 과감하게 질러라는 게 일단 원칙이다. 이게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